안녕하십니까, 이회수입니다. 네, 오늘 배국방송의 주제는 열등감입니다. 누구나 한 가지 정도씩은 겸비하고 계시죠. 열등감. 네.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또는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 감각 또는 감정, 의식 이런 것을 두고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대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죠.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하고 불안 심리를 동반한 이상 행동을 보이며 항상 경쟁에서 자기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 기형이나 병에 의한 장애 또는 정신적인 것은 학교 성적이 나쁘다거나 운동을 못한다거나 또는 미인이 아니라거나 특히 여자분들, 또 사회적인 것은 학력이나 인종, 또 신분에 의한 차별, 언어, 빈곤, 왼손잡이 이런 것들이 다 열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원인 없이 열등감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리고 그것이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또 허다하다고 그럽니다. 증세로 보면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단점이 폭로될 상황에 직면하면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 붉은 점, 즉 혈관종이 있는 사람은 차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앉아 있죠. 이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사실은 구석 자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학력에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학교 얘기가 나오면은 왠지 그 화제를 피하려고 드는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 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하고 항상 근심을 하거나 걱정을 하죠. 소극적이고 또 주저주저하고 겸손하고 고독을 사랑하며 내성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보상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학력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어 나보라는 듯이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 성적이 나빠 선생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학생이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주시의 표적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 좋은 일례이기도 합니다. 보상의 결과, 정상을 넘어서는 결과가 생겼을 때는 과보상이라고 하고요. 즉 말더듬인 데모데네스가 그리스 제1의 변론가가 된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은 열등감이 은혜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그러한 그 결과를 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키가 1m 50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세계를 그 제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나폴레옹 유명하죠. 결국은 열등감에 의해서 그 보상으로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사람 중에
대표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콤플렉스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제1기 그 열등감이 이제 그 우울증을 수반하게 되면은 전문적으로 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항우울제 토플라닐이라든가 트리프타놀 같은 것을 써서 그 열등감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 열등감이 보상작용이 있음으로써 그 열등감을 그 보상작용에 전념하면서 열등감을 이제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형태로 나뉘는데요. 제1기 절대화상기라고 그래가지고 4일 내지 7일간은 식사와 용변 외에는 온종일 누워서 지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면회, 독서, 회화, 흡연은 금지시킵니다. 또 제2기는 가벼운 작업을 시키고 면회, 회화, 외출, 독서는 또 금지됩니다. 그 3 내지 7일간 이것을 행하고요. 제3기는 농사일, 집수리 등 힘든 일을 시키고 독서만 허락합니다. 또 3 내지 7일간 이것을 행하고 제4기는 사회생활로 서서히 이제 복귀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심각해서 이건 뭐 거의 환자로 완전히 취급을 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상황이고요. 대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사실은 뭐 상위 1%, 상위 10% 내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가지고 얻어내는 열등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거의 환자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지간한 열등감들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이게 이제 심각하게 될 경우는 어쨌든 치료가 불가피해진다는 뜻이겠죠. 열등감 뭐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대표적인 콤플렉스 열등감으로부터 결국은 그 보상을 얻어낸 사람들, 그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학창 시절 수학을 못하는 열등생이었답니다. 예?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못하는 열등생이었고 에디슨은 아예 학교 성적이 나빠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역시 첫 오디션에서 트럭 운전이라 하라고 하는, 물론 현직 트럭 운전수였는데 첫 오디션 보고 그냥 다시 트럭 운전하십시오 이런 충고까지 들었답니다. 또 한국 대중음악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듣는 서태지 역시 첫 방송 오디션에서 혹평을 들으면서 울음을 삼켰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사실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 이것으로 열등감을 극복했고요. 또 그것을 동력 삼아서 성공을 해서 끝내 성공을 거머쥔 성공을 향해 내달려가서 끝내 성공을 거머쥔 이런 사람들에 속합니다. 특히 최근 그 10대 재벌 안에 들어갔던, 글을 써서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그 세계에서 그것도 10대 재벌 안에 들어갔던 그 해리포터의 작가도 무려 50번이나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 원고를 들고 50번이나 무려 찾아다니면서 50번을 다 거절당하고 마침내 나중에 책을 내서 10대 재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글을 써서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건 간에 열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열등감을 미천으로 삼아서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맹렬히 내달려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열등감이 있다고 그 열등감에 주저앉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열등감을 이제 극복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나폴레옹 콤플렉스, 그 남들보다 키가 작다는 열등감, 그리고 그 보상 욕구로 타인을 지배하려고 들 때 이런 사람들이 나폴레옹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키가 작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결국 황제 자리에 오른 것이 나폴레옹인데요. 이거 어찌 보면은 그 희생당한 사람 쪽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그 자기 키 작은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그 열등감 하나를 그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조금 아무리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차라리 그냥 열등감으로 그냥 사시라고 저는 축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분들한테는. 이거 너무 보상 심리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열등감을 극복하는 그 7가지 교훈. 첫째,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이것이 신이 나한테 준 그야말로 도약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진하라는 뜻,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 누구나가 다 사실은 행복할 권리 또 행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의 불행에 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불행의 경우 나와 이웃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불행한 경우는 없어요. 행복해도 사실은 나만 행복한 경우는 오히려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그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더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사실은 불행하고 나쁜 경우 얼마든지 있거든요. 또 찾아보면은 내 위쪽도 수없이 많지만 나보다 사실은 더 나쁜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면 공허감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열등감을 발판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목표,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매진을 하면은 사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은 그 공허함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지면 열등감이 극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는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리고 그것이 도망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실패에 직면해도 자책감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실패하는 것 또는 2번, 3번씩 실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번호가 붙어 있는 뭐 약품들이 있습니다. 뭐 606이니 뭐 하면 606번 실험해서 실패했다가 성공한, 그러니까 수백 번의 사실은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2-3번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그만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겨우 연습 과정에서 시합도 못 해보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7번째, 자신의 시간을 보석처럼 아껴라. 예. 보통 시는 딱 한 가지만 공평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는 거의 70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신 것은요, 딱 시간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을 줬다는 것. 공평하시죠? 예? 그리고 데려가실 땐 또 공평하게 데려가시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24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아껴서 쓰는 사람,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시간을 요긴하게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시간을 마구잡이로 쓰는 사람, 하염없이 그냥 잠만 자는 데 쓰거나 하염없이 그야말로 그 쾌락 쪽에다가 써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려라. 2번째,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라. 3번째, 고난이 찾아오면 더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라. 4번째, 목표를 세우고 보면은 공허감이 사라진다. 5번째, 기회가 왔을 때 겁내지 말고 열심히 뛰어라. 6번째, 실패에 직면해도 자책감에 사로잡히지 마라. 7번째, 자신의 시간을 보석처럼 아껴라. 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속담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예. 일색소박은 있어도 박색소박은 없다. 예.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열등감을 가지신 여자분들한테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일색소박은 있어도, 천하일색이라고 해서 정말 미모가 뛰어난 사람은 소박을 당해도 박색소박은 없다. 얼굴이 못생겨서 시댁에서 쫓겨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키가 작다고 열등감을 느끼시는 분들, 나폴레옹이 이 속담을 알았어야 되는데, 작은 고추가 맵다. 근데 그거를 속담으로 그냥 위안 삼으면 되련만 맵다는 것을 손수 보여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수십 번, 수백 번 전쟁을 치르고, 이게 이래서 꼭 자기가 당당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실은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싫거든요. 예. 또 특히 열등감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속담, 태산이 평지된다. 예. 태산도 세월이 흐르면 평지가 되는 거죠. 높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거 언젠가는 결국은 낮아지게 되죠. 예. 내 살아생전에는 그걸 못 보더라도 내 후손들은 그걸 보리라 생각하고 위안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네. 그럴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요, 전기톱 갖다 들이대세요. 지구명에도 볕들 날 있다. 네, 이것도 다 사실은 열등감을 해소하기 좋은 속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억울하고 낮고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렇게 속담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예, 뭐든지 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더 나아진다는 것이죠. 예, 또 열을 붉은 꽃 없다. 화무 11호이라고 하죠. 예, 예. 나를 열등케 하는 존재들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열을 붉은 꽃이 없으니 언젠가는 시대와 시절이 변할 것이다. 예, 이런 암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안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속담만 많이 알아둬도 사실은 수시로 약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근이 되기도 하죠. 예, 예. 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담 속에는 쓴바귀도 있습니다.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는 쏘는 놈이 있습니다. 날아봤자 쏘아서 떨어뜨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쏘는 놈 위에도 쏘는 놈보다 더 나은 놈, 더 난 놈. 예? 어떤 놈이 있을까요? 묻어가는 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쏘는 놈 위에 묻어가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예. 서당께 3년이면 어떻습니까? 풍어를 읊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그런데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답니다. 예. 그리고 성당께 3년이면 예. 이 신도들 세례명을 다 웬대요. 성당께 3년이면 예. 식당, 서당, 식당, 성당 이래서 시긋 디귿의 라임을 다 맞춘 거네요. 예. 개천에서 용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열등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열등을 없애주는 속담이기는 합니다만은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답니다. 개천에서 미꾸라지도 안 산답니다. 미꾸라지 용된다는 속담도 통용이 안 되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도 통용이 안 된다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다 강남에서 용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천이 오염이 돼서 미꾸라지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속담은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만 용이 나오겠습니까? 예. 개천보다 더한 시궁창에서도 저는 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노력해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말로 개천보다 더 개천, 실개천, 예? 실개천보다 더 가느다란 이런 환경으로 따진다면 그런 상황에 처해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용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뭐 정말로 그 노인들 거의 구닥다리 폐품 처리되는 시대 아닙니까? 예, 인식을 그렇게 폐품처럼 생각하지만은 저 아직도 젊습니다. 막강합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예, 그 무섭다는 암도 제가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야말로 실개천에서 살았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열등감 종합센터. 예? 근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등감이. 예.
물론 남보다 부족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열등하지는 않습니다. 예. 개천에서 용난다. 그보다 더한 데서도 용이 나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오히려 하루 강아지이기 때문에 범도 귀여워할는지도 모릅니다. 예. 범도 때로 강아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면은.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열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달리 생각하면은 열등으로부터 얼마든지 헤어나와서 그 열등에 정반대되는 현상을 그야말로 얻어내고 탈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거 아예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냥 완전히 숨도 못 쉬게 만드는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냥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속담인데요. 근데 괜찮습니다. 못 오를 나무라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런 속담처럼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분명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그리고 못 오를 나무라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밧줄을 타든 사다리를 놓든 나중에 헬기에서 내려오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거 없고 정말로 소문난 잔치에는 주차할 공간이 또 없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좋기만 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서 분명히 반대되는 나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열등감 느끼지 말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근데 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분들도 더러는 있고 이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같이 번 놈은 반드시 개같이 쓰더라고요. 예? 이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개같이 번 놈, 개같이 쓰는 놈 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더 좋겠죠. 예.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등감 어쨌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의 극을 달리시는 한이 있다라도 반드시 그 이상 더 멋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열등감 하나를 너무 부각시켜서 열등감의 포로, 열등감의 노예가 되시지 마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페북.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분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일찍 차단하거나 잘라버리시고요. 또 썩 좋으신 분들은 자주 사귀어서 그야말로 나의 인맥 그리고 나의 성공의 지름길 좋은 자들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견습 어린이들 시간에는 올 곤란한 동료가 산토끼입니다. 약한 동물로 알려져 있죠. 앞발이 짧습니다. 그래서 내려달리는 것은 젬병이고 치달리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토끼도 나약한 동물이고 열등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잘하는 것이 있죠. 한국 전래동화 속에서는 토끼가 다 좋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쟁기전, 토끼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지혜롭고 그 용왕님한테 붙들려 가서 간을 그야말로 갈치당할 뻔했는데 그 지혜 꾀를 써서 탈출을 하지요. 근데 사실 그때 토끼는 직장인 토끼 아니었을까요? 그래가지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다녔을런지도 모른다는 이런 또 일설이 있기는 합니다. 예. 토끼. 예. 오늘 산토끼를 동심으로 돌아가자 시간에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이렇게 짧은 동료이기 때문에 하모니카를 여러 가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요 하모니카 보이시나요? 4구멍짜리입니다.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이거 참 액세서리로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하모니카 파는 데서 목걸이용으로 파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런데 요거 어떤가 한번 이걸로 불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노래 되죠? 예. 귀엽습니다. 또 이런 하모니카 있습니다. 보통 하모니카 반음이 안 되는데 이 하모니카는 반음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모니카. 예. 제가 하모니카 불기 시작하면서 하모니카 뭐 배우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러는 분들 많은데 국산 영창 좋습니다, 하모니카. 예. 그리고 가격도 대개 뭐 그 3, 4만 원이면은 가장 흔한 이런 보통 하모니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하나씩 사세요. 예. 뭐 이런 악기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입니다. 피서 가시면은 달 밝은 밤에 자연 속에서 하모니카 불면은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예, 이렇게 쫙 불면은 그 건너편 텐트에서 술 한잔 하자고 올런지도 모릅니다. 예. 이러면 또 술 얘기를 또 해가지고 땡기네요. 저는 못 마십니다만 어쨌건 간에 하모니카 추억의 악기죠. 예. 정말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 돈 없어서 좋은 악기 뭐 기타라든가 뭐 피아노라든가 이런 거 도대체가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저렴하게 사서
어쨌든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악기로 사실 존재했었죠. 예.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돌직구 하나 골라 보겠습니다. 열등감을 위한 돌직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사람보다는 조건을 유심히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내 인생 전체를 맡겨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내리고 열등하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젊은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나를 한없이 무가치하게 생각하시는 것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밤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열등감에서 헤어나시고 앞으로 더 크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종강하겠습니다.